인도네시아가 지금 세계 군사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선 국제적 경고와도 같습니다.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약속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터키의 5세대 전투기 KAAN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내건 조건이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 간 무기거래라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터키는 KAAN을 스스로의 자존심이자 미래 항공전력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 시제기 단계라 완성까지는 수년이 필요하지만 자국 기술로 스텔스 회피와 저피탐 설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돈은 나중에 기술은 먼저 라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해줘야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태도인데 이는 곧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을 담보 없이 넘기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입장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한국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끝내 신뢰를 저버리고 심지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전력까지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큰 상처를 입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라는 평가가 굳어졌습니다. 지금 터키와 벌이는 기묘한 밀고 댕기기는 결국 그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기술을 확보해 군사적 자립을 이루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부족과 정치적 갈등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터키는 이런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며 절대 돈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는 기술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벌이는 이 치킨 게임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방산 시장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만약 터키가 기술을 내준 뒤 인도네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방산업계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고 신뢰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터키가 강경하게 버티며 기술 보호에 성공한다면 이는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무기거래에서 중요한 전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이름 KF-21이 다시 거론됩니다. 이미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지금 그 결과가 고스란히 터키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어디서든 기술만 빼가려는 나라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달고 있는 셈입니다. 이 꼬리표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무게로 작용할지 이제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와 벌이는 갈등의 이면에는 돈과 기술 두 가지 키워드가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KAAN을 통해 자국 항공우주 산업을 도약시키려 하고 인도네시아는 이 기회를 틈타갑싸게 첨단 기술을 손에 넣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여건입니다. 2025년 국방 예산이 고작 12조 원 규모인데 KAAN 전투기 계약액만 14조 원에 달합니다.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계약을 추진하면서 기술 이전을 무기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전투기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확보용 계약쇼에 불과한가라는 것입니다.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미루며 결국 한국이 독자 개발에 가까운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터키를 상대로 돈보다 기술을 먼저 요구하는 장면은 국제 언론에 의해 날카롭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기술 유출 위험이라는 치명적 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KAAN은 아직 초기 단계의 시제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도와 스텔스 가공 기술이 유출될 경우 개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터키는 강력히 선을 긋고 기술보다 돈을 먼저 요구하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국제 방산업계의 시선이 이미 한국과 터키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분담금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개발 능력을 입증했고 반면 터키는 아직 KAAN이 본격 양산 단계로 가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같은 파트너와 마주한 두 나라의 차이가 국제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행보로 인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앞으로 어느 국가도 선뜻 전략적 무기협력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기술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도네시아는 그 사실을 잊은 듯 보입니다.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한국은 의외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마쳤고
AESA 스스로 C 레이더와 국산 엔진 교체 실험까지 성과를 보여주면서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가 빠져나가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해내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는 곧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불확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담금 미납, 기술 유출 시도, 협상 지연 등 수많은 난관에도 한국은 우리가 끝까지 만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현실적인 차세대 전투기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유럽 전문가들까지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더욱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협력했다는 사실조차 지금은 배신의 상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터키와의 협력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결국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만 탐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꼬리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방산시장에서는 신뢰가 곧 국력이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개발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KF-21은 이미 다수의 시제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공군 작전 환경에서 시험 비행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KAA에는 아직 단 한 대의 시제기만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곧 기술적 신뢰성과 완성도에서 큰 격차로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에 요구하는 기술 이전은 결국 미완성 상태의 비밀을 빼내라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배신을 당해도 독자적으로 일어섰고, 터키는 아직도 불확실한 파트너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주목받는 반면 KAAN, 은잠재력은 있으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이 각자의 전투기 미래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와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는 단순한 무기 협상이 아니라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신뢰 시험과도 같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최초의 5세대 전투기 도입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KAAN 48대 도입 계약을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은 불투명합니다. 12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에서 1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자체가 국제 전문가들에게는 과도한 쇼맨십으로 보일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와 국방 정책의 불안정성이 맞물리며 대규모 방산 계약은 항상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KF-21 사업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고, 터키와의 협상에서도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파트너라기보다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불안한 협상 상대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방산업계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한 무기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인도네시아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이며, 이를 값싼 조건으로 넘기라는 요구는 결국 국가의 자존심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터키가 기술 보호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신뢰 붕괴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단단한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 엔진, 전자전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자국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게 안정적인 대안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고립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났지만 터키와도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만 탐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낙인은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하든 따라다니게 될 것이고, 결국 자국 방산 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단순한 국가 전략 차원이 아니라 신뢰 외교의 실패 사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산협력은 돈과 무기를 주고받는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 신뢰와 장기적 협력이 핵심입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수십 년간 회복하기 어려운데 인도네시아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KF-21 공동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모습은 한국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분담금을 미루고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협상 태도를 바꾸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국은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인도네시아는 전혀 배우지 못한 듯합니다. 이번에는 터키와의 협상에서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가 만약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KAAN 개발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웹피 가공, 저피탐 설계 같은 기술은 그 자체로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인데 이를 통제 없이 넘기면 경쟁국이 곧바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터키는 돈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납 사태로 곤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독자 기술을 축적하며 오히려 더 단단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AESA 레이더 국산화, 엔진 교체 비행 성공, 전자전 장비 통합 등 굵직한 성과는 모두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성취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KF-21은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방산 시장은 두 가지 길을 뚜렷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어기며 신뢰를 잃고 고립되어가는 인도네시아의 길, 다른 하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자적 성취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길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이미 명확합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이 사실을 언제쯤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국제 방산 질서는 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무기와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협력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KF-21 협력에서 보여준 배신, 그리고 지금 터키와의 KAAN 협상에서 반복되는 태도는 결국 세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KF-21을 완성해가며 신뢰 없는 협력은 무의미하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터키 역시 같은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KAAN 개발은 단순한 항공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국의 기술 독립과 국제 신뢰 확보를 위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술 보호를 지켜낼지는 곧 터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한국의 부상입니다.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기술과 의지로 만들어낸 신뢰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 것은 물론 유럽과 중동 일부 국가에서도 잠재적 도입 후보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신뢰와 기술을 동시에 가진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갈수록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돈 없는 계약, 기술만 요구하는 협상, 반복되는 배신은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군사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산 시장에서 협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기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를 지킨 한국은 세계적 반열에 오르고 신뢰를 저버린 인도네시아는 고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터키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니라 21세기 방산 질서의 본질을 드러내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결국 누가 신뢰를 지키고 누가 그것을 잃었는지가 국제 무대에 승패를 갈라놓고 있는